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본 정형외과 원장 이재만입니다. 이렇게 강남구에서 마련한 강남구 주민들을 위한 건강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형외과적으로 꼭 필요한 건강 상식과 또 여러 좋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인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젊은 분들도 이 활동이라든지 야외 활동 같은 것을 햇빛을 받는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합니다. 이 골다공증 약은 먹어야 되나요? 그럼 골다공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약도 굉장히 고가의 약들도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운동들이 골다공증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알겠지만 비타민 D 이런 것도 잘 또 드시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약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사실은 생활 습관, 운동, 그 다음에 또 밖에서 햇빛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좀 조금씩은 규칙적으로 해줘야만 궁극적으로 골다공증이 예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골밀도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너무 관심들을 갖는데요. 사실 골밀도는 나이가 들면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골밀도는 한 20대 이후부터 골양인과 골질이 점진적으로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사실 키포인트를 골밀도만 증가시키는 여러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너무 맞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골다공증을 왜 예방해야 되는 그 근본 질문에 대해서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 관리를 왜 하시죠? 골다공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뼈가 부러지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뼈가 부러지는 것이 그러면 과연 골질의 양과 골 밀도의 양을 증가시키면 무조건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질의 양이 약해지고 골 밀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면서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골절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골다공증에 있어서 골밀도를 높이는 쪽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또 내 몸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둔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고, 또한 비타민 D를 약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서 자외선을 통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사실은 골다공증에서 치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상이라든지 또 넘어질 때 여러분들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잘할 필요 없습니다. 몸을 좀 약간 날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건강 사이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서론에서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나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 밀도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골다공증입니다. 골의 어떤 골량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만 우리가 충격을 줘도 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여러분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빨간 화살표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골 밀도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돼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런 전체적인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폐경이라든지 노화로 여성분들은 발병이 되고요. 가장 또 그 원인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생활 습관 및 식습관으로 인한 칼슘 공급이 부족된다든지 유전적인 소인 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좀 틀리지만 칼슘이 많이 소실된다든지 골다공증으로 유발하는 약물 같은 것을 이렇게 복용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결국은 노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에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T-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이라든지 미리그램, 센티미터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어떤 계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골밀도 성적이 몇 퍼센트에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2.5 미만이라는 것은 그 젊은 어떤 그 정상적인 그룹에 있는 골밀도 양과 내 양에 비해서 내가 마이너스 2.5이라는 통계적인 그 수치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한 90% 이상 밖에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만큼 성적이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다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병원 가서 측정하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골반 측정하는 데도 있고 허리 측정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발뒤꿈치를 측정하는 데도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마이너스 2.5 미만인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됩니다. 결국 골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골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골을 만드는 세포와 골을 파괴하는 세포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지나면서 어렸을 때는 골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가 나이가 한 20, 30대가 지나면서는 골이 파괴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파괴가 양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골밀도가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것도 이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을 많이 자극시켜주는 치료제와 그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골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약들을 많이 쓰는데 그 약이 굉장히 좀 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골 흡수 인자라든지 골 형성 인자를 소변이라든지 혈액으로 체크하는 그런 진단 방법도 있으니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가서 전문의들과 상담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골 수치 정도를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 치료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골다공증 세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관절 쪽 골절, 그 다음에 중간에 허리 골절,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손목 골절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왼쪽 고관절 골절이 오면 나이가 한 70 이상 할머니들이 고관절 골절이 오면요 수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30%에서 보고마다 다 다르지만 50%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골절이 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치료 목적이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골절이 오지 않게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잘 변화시켜 주는 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제가 여러분들 건강 사이다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골절이 오면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에 골절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전에 한 지팡이 정도 짚고 가셨던 할머니 같으면 수술하게 되면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골절이 한번 오면 그만큼 여러분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허리 골절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한테 왔던 환자분들 중에 제가 척추에 압박골절이 8군데까지 왔던 분을 골시멘트로 치료해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손목골절도 많이 오지만 손목골절이 오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넘어질 때 자기 손을 뻗어서 짚을 수 있는 운동 능력이 되면 손목을 이용해서 자기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치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건강사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운동 치료사 선생님들 많고 또 이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특화되어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햇빛을 보고 꼭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벼운 체중 부하. 이 뼈가 자극을 받아서 뼈가 생성이 되려면 이 체중 부하에서 로딩을 주어줘야지 뼈가 생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두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에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햇빛을 보시고 한 하루 정도 뛰더라도 한 2-30분 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운동을 계속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쿼트라든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 또 이렇게 장단지 근육을 의자를 잡고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운동을 수시로 해주시면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부분 중에 뭐 골밀도를 갑자기 이 운동을 더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뼈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근육을 잘 운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운동 능력이 증가해야 나중에 넘어지더라도 또 어떤 위험에 있어서 골질이 떨어진 상태라도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의 근본 목적인 골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먹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음식 자체가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우리 선조들이 하고 있는데요. 칼슘을 그냥 무조건 약으로 뭐 1500mg, 뭐 비타민은 400IU, 요즘은 또 고농도 비타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다양하게 나오지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도한 음주 같은 거 삼가하시고 금연, 또 카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게 칼슘을 좀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 이런 것들도 칼슘 소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기본적인 식이요법은 전에 우리 황덕원 원장님께서도 여러분들과 건강사이다를 통해서 비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계신데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피부 노출을 더 많이 시켜도 비타민 D가 활성펌이 돼서 칼슘 대사에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식이요법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주민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요법을 잘 하시는 게 골다공증 치료의 또 근본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골다공증 약에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 흡수를 억제하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들로 나뉩니다.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들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집에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약이 뭐 에스트로겐, 칼시토닌, 바이포스포네이트 이런 계열의 약인데요. 이런 것들은 잘 의사와 상담을 해서 잘 꾸준히 쓰시고 요번에 뭐 1년에 한 번 먹는 약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뭐 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전문의들과 상담해서 꼭 약을 잘 복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도 기왕이면 섭취를 해도 이것이 소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한 1년에 3번 정도, 4번 정도 저는 주사로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80대 어떤 할아버지, 저랑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해졌던 할아버지 골철이 저렇게 8군데가 온 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런 골시멘트 시술을 해드렸는데 골시멘트 통증을 억제하는데 좋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 골시멘트가 정상인 골보다 강도가 20배 정도 세기 때문에 저걸 저 뼈에다가 넣어주면 그 위아래로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재골절이 일어나는 또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척추 골절이 있을 때 대중적인 치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수술로 갈 것이냐 시멘트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전문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골절이 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제가 건강사이다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건강사이다를 통해서 여러 우리 강남 주민분들과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골다공증 정의 충분히 아셨죠? 그 다음에 진단, 골밀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골 형성 인자와 골 파괴 인자들을 우리가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여러분들 운동 치료,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결국적으로 약물 선택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약물 선택만이 골다공증을 다 낫게 해주는 건 아니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골밀도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골절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골절이 올 수 있는 낙상이라든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골다공증 예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남 주민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골다공증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사이다가 제가 됐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골다공증에 대한 말씀 끝으로 나누고, 제가 항상 여러분 환자들 오면 드리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잘 드시고요. 운동 잘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저 같은 의사 안 보고 여러분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나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사이다 통해서 건강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돌보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